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과 혐한 정서는 오랫동안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한류 팬들은 조롱을 받았고 한국 브랜드나 음식점을 향한 부당한 공격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런 혐한 분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오히려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10년 넘게 취재하며 혐한 감정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목도하며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함께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간 일본에서 활동한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2014년 CNN에서 일본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목격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보도대로 도요타는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달성했고 소니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이미지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칸센은 개통 5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안전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저력을 더 깊이 있게 취재하고자 도쿄 지국으로 자원했습니다. 제가 처음 마주한 일본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마루노우치 거리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아키하바라의 최첨단 전자제품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언론은 한국을 그저 작은 이웃나라 정도로 다뤘습니다. 도쿄의 대형 서점들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하는 책들로 가득했고 일본 지역 방송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프로그램이 매주 방영됐습니다. 시부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발언들이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일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신주쿠 기노쿠니야 서점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한국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룬 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 거리의 대형 전광판은 한국 아이돌 광고로 채워져 있었고 긴자의 유명 백화점들은 한국 브랜드 매장을 앞다투어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변화는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달 소니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식 제품 개발 방식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요타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 협력을 위해 수백억 엔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일본 최대 광고기업 덴츠는 한류 마케팅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고위 관리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관리자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10년간 일본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로서 이런 발언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갑자기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한 걸까요? 왜 수십 년간 이어진 혐한 정서는 이토록 빠르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왜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지난 6개월간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오가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변화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놀라운 현실,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신주쿠와 시부야의 서점을 찾아 직접 변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한국 경제는 거품이다, 한류는 조작된 성공이다와 같은 책들이 서점가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주쿠 기노쿠니야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 한류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나, 일본이 배워야 할 한국의 기술력 같은 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책들의 저자가 과거 혐한 서적을 써왔던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시부야의 유명 서점 스타야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제 경영 서적 코너의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도서로 채워져 있었고 많은 독자들이 이 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 마츠모토 유키 씨는 한국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부야 중심가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하루 종일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를 조롱하던 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부야의 유명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사토 미카 씨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션, 음악,
드라마, 영화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어요. 저도 졸업하면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라는 말에서 일본 젊은이들의 달라진 인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라주쿠의 한 의류 매장 매니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장의 디스플레이를 한국 스타일로 바꾸고 한국 브랜드의 옷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본사에서도 한국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의 변화도 확연했습니다. 시부야에 위치한 대형 광고회사 덴츠의 회의실에서 만난 마케팅 디렉터는 이제 일본 기업들은 한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스타들을 앞다투어 기용하고 있고 한국식 마케팅 전략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을 비하하던 일본의 보수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상케이 신문의 한 기자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기사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며 독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타쿠 문화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포스터나 스티커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아이돌 굿즈샵이 늘어나고 한국 음식점이 성업 중입니다. 한 달간의 현장 취재를 통해 일본의 변화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대기업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충격적인 변화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도쿄 마루노우치의 대기업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제 오랜 친구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 임원인 이시다 켄타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이시다 켄타는 한국 기업을 가장 경계하던 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기술을 모방할 뿐이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이시다 켄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의 경영 전략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면의 모니터에서는 한국 기업의 최신 제품 발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켄타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의 말에는 자존심 강한 일본 기업인다운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시다 켄타가 근무하는 기업은 최근 한국식 마케팅 전략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을 한국에 파견해 현지 기업 문화를 배우게 하고 한국의 디자인 회사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임원을 영입하기 위해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장악해갔어요. 이시다 켄타의 고백은 일본 대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 수출액 추이 그래프에서 일본과 한국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키며 이시다 켄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TV,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래 산업에서의 격차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육지, 통신, 메타버스,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시다 켄타는 일본의 젊은 직원들은 이미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다른 대기업들도 취재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의 한 전자기업, 오사카의 가전제품 회사, 나고야의 자동차 부품 기업까지 모든 곳에서 비슷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마케팅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구소장은 이제 우리는 한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시다 켄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일본 정치권의 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 사당이 있는 나가타 지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보수 정치인 다나카 히로시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의원은 과거 혐한 발언으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다나카 의원은 강경한 반한국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다나카 의원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혐한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의 첫마디에서 일본 정치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의원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지방선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후보들의 당선이 늘어났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혐한 발언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나카 의원은 이것이 현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정치권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3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이 강화됐습니다. 자유민주당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다나카 의원의 말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일 양국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배터리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기술 도입도 활발해졌습니다. 국회 내 한일의원연맹의 활동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에는 정기회의 횟수가 2배로 늘었고 양국 간 기술 협력과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다나카 의원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젊은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의원은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미래 협력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도 의회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2023년 한일 청년 교류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양국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됐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 실시한 2023년 여론조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한국 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나카 의원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에서 일본 정치권의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변화는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취재해보려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 시부야 거리로 나섰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부야는 한류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앞에 늘어선 긴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일본 여대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대화 속에서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서 일주일에 3번은 꼭 먹어요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시부야 백구 백화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일본 브랜드로 가득했던 매장들이 이제는 한국 패션 브랜드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야마모토 사유리는 한국 브랜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최대 음반 매장인 타워레코드에서는 한국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매장 한쪽에 마련된 K-팝 전용 공간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한국 아티스트들의 음반이 차트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한국어 학습 열기였습니다. 시부야 지역의 한국어 학원들은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 학원장은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생 모리 켄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기술 문화 트렌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한국 광고가 끊임없이 재생됐습니다. 화장품, 패션, 식품 브랜드까지 한국 제품들의 광고가 도쿄의 중심가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그 광고 속 한국 연예인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류 팬클럽 회장인 스즈키 마이는 이제 한류는 더 이상 특별한 문화가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한류 팬클럽 회원수는 2023년 기준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라주쿠의 젊은 패션 매장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오세요라는 한국어 인사가 일본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들리는 현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3%가 한국 문화를 일상적으로 즐긴다고 답했고 68%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그룹은 주말마다 한국어 스터디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예요라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혐한 정서가 사라진 자리를 한국에 대한 동경이 채워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런 한류의 파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은 일본의 문화 산업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변화의 실체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전문가 박지훈 교수를 찾았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박지훈 교수는 양국의 산업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박지훈 교수는 일본의 변화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60%를 넘어섰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미래 산업 분야였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되었고 6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기술 혁신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공학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박지훈 교수는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일본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중 상당 부분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최고였던 배터리 기술,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추월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2023년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수가 일본 기업의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박지훈 교수는 일본 기업들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았죠. 이 차이가 현재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2023년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출 증대와 관광 수입을 포함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본의 문화산업 수출액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타트업 분야의 격차였습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가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젊은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죠. 박지훈 교수의 마지막 분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기보다는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일본의 산업계가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왜 실패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목해보려 합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부야의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만난 프로듀서 야마구치 켄이 한류를 따라잡으려는 일본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 드라마는 아시아를 주도했습니다. 도쿄 러브 스토리 롱 베케이션과 같은 작품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일본의 제작 시스템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권에 오른 일본 드라마는 2편에 불과했지만 한국 드라마는 12편이나 됐습니다. 일본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고 작곡가와 안무가도 영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도 한류처럼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야마구치 켄은 지난 2년간의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음악 프로그램은 여전히 80년대부터 이온 같은 포맷을 고수하고 있었고 드라마는 낮은 제작비와 짧은 제작 기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콘텐츠 수출액은 2019년 이후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방송국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작 환경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의 드라마 제작비는
회당 평균 5천만 엔 수준이지만 한국은 그 2배 이상을 투자합니다. 제작 기간도 일본은 3개월 내외인 반면 한국은 6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입니다. 특히 한국은 글로벌 플랫폼에 최적화된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악 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2023년 일본 내 음반 판매량에서 한국 아티스트의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하라주쿠의 한 음반 매장 관계자는 과거 일본 아이돌의 트레이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인재 유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의 일본 제작진이 한국으로 이직했습니다. 더 넓은 무대, 더 큰 도전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없었죠. 실제로 한국의 제작사들은 일본의 2배 이상의 제작비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의 회의실에서는 매주 한류 분석 보고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스토리 구성, 촬영 기법,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지만 아직 그들의 성공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콘텐츠 제작 투자 금액은 일본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일본의 제작사들은 한류의 성공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야마구치 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류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찾지 못했죠. 이제 저는 일본 공영방송이 제작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현장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 방송은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일본 공영방송의 충격적인 변화를 취재하기 위해 도쿄의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20년간 근무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최근 제작한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이 기획을 제안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이 한국을 배우자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이 방송국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의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배터리 산업 문화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다룬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5%를 기록했고 재방송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도입부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내레이션과 함께 도쿄의 대기업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 전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한류 콘텐츠의 세계화 전략까지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를 향해 달려갔다는 내레이션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한 달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눈을 떴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기업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상공회의소는 이 다큐멘터리를 기업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여러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더 충격적인 전망이 담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일본의 다른 방송사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제작됐고 한국 전문가들이 단골 출연진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연출을 맡은 프로듀서는 이제 일본 미디어도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배울 것은 배우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일본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화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의 답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이웃나라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의 이 용기 있는 선언은 어쩌면 일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도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과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